지비칩니다. 죽음으로 답한 전사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날아오는군요. 피해 굶주린 창으로 성스러운 우리나라를 참혹하게 삼키려 했지만 패배 전사들의 횃불이 더욱 뜨거워 그들의 흰 방패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전쟁은 이곳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이여, 애도하라, 경배하라, 승리를 축복하라. 나는 왕으로서 이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여러분 앞에 법령을 선포합니다. 첫째, 전쟁이 드디어 종식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모든 파티를 금지합니다. 신나는 음악 또한 금지하겠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걸치고 희생자들을 애도할 것입니다. 둘째,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에테오클레스에게는 의식에 따라 모든 관습을 갖추어 명예로운 군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이며 그와 함께 싸우다 죽은 병사들에게도 이를 똑같이 적용할 것입니다. 셋째, 조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르고스의 우두머리로 이곳에 쳐들어온 폴리네이케스는 애도하지 않습니다. 피로 남가했습니다. 시민들이 공포에 사로잡혔고 우리들의 친구, 형제, 가족들이 잔인하게 도륙당했습니다. 방문의 장례는 치르지 않겠습니다. 매장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도 그의 시체에 손을 대는 자가 있다면 그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고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들판에 버려두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방치해두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애국심에 걸맞는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비난하지 마. 우리 가족을 위한 파티잖아. 우리 오빠들이 죽었어. 그래, 우리 두 오빠가 함께 죽었어.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들판에서 동물들 먹이가 되어가고 있지. 잔인해. 대체 누가 그렇게 한 거야? 제발! 아까 크레오탑들이 법령으로 발표했잖아. 누구라도 그 신체를 건들기만 하면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이게 법이야? 왕이 되고서 한다는 게 고작 그딴 거야. 이게 나라야? 아주 대단한 왕 나셨어! 안톤! 분명이지. 사람들이 듣겠어. 들으라고 해. 거리에서 외쳐! 안티고니. 우린 아버지 운명 때문에
언니의 최선이야. 삼촌이 추종자들에게 달려올 거야. 오이디푸스의 딸이라는 이유로 육체적인 고통, 경멸, 모욕, 저주 모든 걸 당했어. 우리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걸 수천의 눈이 노려볼 거야. 침을 튀기고 고함을 뱉으며 우리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겠지. 난 더 이상 그런 불안한 삶 살고 싶지 않아. 우리 그냥 신들께 기도드리자. 용서해달라. 나도 그리고 죽은 영혼들. 언니 마음 알겠어. 그래. 우린 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건 국가의 명령이니까. 나 혼자서라도 오빠를 묻어줄 거야. 내가 만약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정의롭게 죽는 거니까 괜찮아. 인간들이 많은 하찮은 법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아. 나도 정의라는 거 알아. 신들의 법도 중요해. 하지만 국가가 정한 법에 저항할 수는 없어. 그럼 삼촌의 추종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 그럼 언니는 살겠지. 하지 말라고 하잖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난 옳은 일을 하고 싶어. 실패할 거야. 들키면 넌 죽어. 가망이 없어. 거기 군인이 지키고 있잖아. 내가 실패할 때까지 실패한 게 아니야. 나 너무 무서워. 나 네가 너무 걱정돼. 내 걱정하지 말고 가서 파티 잡지. 하이문도 이 사실 알고 있어? 아니, 아직. 약혼자를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 약혼자일 뿐 더 이상은 안 될 테니까. 너 정말 마음을 주는구나. 조심해. 미안해. 어젯밤에 용서해줘. 평소 잊지 않던 드레스, 화장, 향수. 난 그냥 그게 귀엽고 놀랍고 반갑기도 한 웃음이 나오는 건데 당신은 내가 비웃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 오해였다는 말 하려고 하루 종일 찾아다녔어. 미안해. 자.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임시로 이동해서 파티를 계속 즐겨주세요. 이제 여기서 하는 거지. 내가 미안해. 왜 그렇게 화났다는 거야? 어젯밤 당신이 내 모습을 비웃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된 성격이 튀어나온 거죠. 아름다웠어야 할 저녁을 말다툼으로 잿빛을 만들었네요. 내일도 모레도 밤은 오니까. 그리고 행복한 사랑엔 다툼이 필수래. 솔직히 단 한 번이라도요. 이스맨의 언니에게 청혼할 걸 그랬다고 후회한 적 없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엔 당신 때문에. 이스맨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했어도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우리 안티온을 따라갈 수가 없지. 날 사랑하죠. 당연하지. 뭐 심장에다 초콜릿을 보여주나? 아니요. 꺼내주지 않아도 당신 눈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젯밤 왜 당신을 찾아갔는지, 왜 언니의 것들로 치장을 했는지 다 말해줄게요. 당신이 정말 나라는 사람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이스멜의 언니가 아니라 왜 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젯밤 당신과 나의 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죠. 당신의 아내가 되고. 그런데 내 못된 성격 때문에 모두 다 망쳐버린 거예요. 나 왕자 하이몬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함. 날 정말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 제 말이 끝나면 나와 다른 길을 가시고. 그게 무슨 뜻이야? 저
할머, 우린 결혼할 수 없어요. 난 당신의 아름다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은 건 모두 다 사실이지만 이제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니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지 말아요, 할머. 만약 당신이 말을 하거나 한 발짝이라도 나한테 가까이 온다면 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발요. 나 이제 가야 돼요. 당신은 그냥 거기 있어요. 당신이 날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정말. 할머니. 이 나라가 아주 사나운 폭풍을 맞아서 하마터면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자비로운 신께서 우리들을 잔잔한 바다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 통치자셨던 오이디푸스 왕에게 충성스럽고 믿음직했으며 탁월한 지혜로 이 도시의 부를 회복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에게 비극이 닥치고 그의 통치가 끝나자 여러분들의 충성심은 그의 아들들을 향했었죠. 그들이 죽음으로 답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같은 핏줄로서 친족으로서 왕조화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로 도시와 왕국을 막론하고 모든 힘과 권력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저의 권리로서 보유하겠습니다. 이 통치자의 자질에는 확실한 척도란 게 없겠죠. 지식의 깊이, 또 성숙한 판단력, 또 그의 직책 수행 능력의 이 시험을 통해서만 오로지 국민들의 완전한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려야겠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최선의 방향성을 잃는다면 그 통치자는 경멸할 가치조차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녕보다는 개인의 사사로운 옛 우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라면 이 또한 통치자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신께 맹세하겠습니다. 만약 이 나라에 위협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파괴할 것이고 또한 국가에 적대하는 자와는 절대적으로 친구가 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국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항해하는 배입니다. 배. 국가가 침몰하면 우리는 함께 익사하게 되겠죠.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또 이 사명에 따라서 오늘 저의 공식적인 첫 포고령도 발표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포고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힘써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이끌어 나가요. 좋죠. 그리고 하나 더. 이 반국가적 사상가들 민간인들과 섞이는 것 이걸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돈이 주머니를 무겁게 할 때 죽음의 위협도 가벼워지기 마련이죠. 각하! 왜? 제 이쁜데 조난 병장입니다. 됐네. 들어오게. 그래, 무슨 일로 이리 다급한가? 각하, 누구든 한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고 또 세 명 모두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다리 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렸습니다. 저는 2번을 골랐는데 부두사사가 자신이 고른 3번이랑 바꾸자고 하는 바람에 2번이랑 바꾸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자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러 온 거지? 저를 포함 세 사람이서 시체 주위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듀랑 병장과 부두사사입니다. 이렇게 셋입니다. 어째서 하사가 안 하는지 궁금하시더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사가 가야 된다고, 하사가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부두사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군인답게 사다리 타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부두사사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니 저 이봐. 자네가 왔으니까 그냥 자네가 얘기해봐. 저는 군무부 동안 군장 1번, 표창 2번, 포상 3번을 받았을 정도로 평점이 아주 좋습니다. 명령만 받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중대에 있는 장교 아무에게나 물어보십시오. 조나에게 어떤 명령이 있는지 내려봐라. 틀림없을 테니. 조나, 이게 접니다. 이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조나 말이 많네 조나. 이봐. 내가 지금 할 일이 좀 많거든. 이제 보고를 한번 해보겠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부두사사가 왔어야 됩니다. 부두사사가 왔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사다리 타기를 하자고 하면서 그만. 용건만 얘기하겠나? 각하, 시체를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애매한 시간인 새벽 2시에 저희는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취침을 한 건지 아니면 잠깐 옷만 벗었다 입은 것인지 얼마 자지도 못해서 두 눈은 무겁고 목덜미는 늘어지는데 그런데 시간은 참 잘 택했습니다. 아무튼 제일 애매한 시간, 신체 리듬이 바닥을 치는 그런 시간에도 저희는 확실히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자주 가는 술집에 새로 들어온 새끈한 여자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누라들 지원 잔소리 얘기를 하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안 잤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는 와중에도 이따금씩 그 역겨운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각하. 이렇게 세심합니다. 디테일 관찰 집중력.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 상관들은 각하 시체를 누가 풀었습니다. 저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독수리가 파먹지 못할 정도로 흙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뭐 개나 들짐승들이 흙을 파헤치다가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저희도 처음엔 그러길 바랬지만 어떤 의식을 행한 것처럼 골고루 뿌려져 있었습니다. 내 보고에 반하며 저항하는 세력들이 아주 빛보다 빠르게 나타나는구나. 그래, 그자들이 무슨 흔적은 남겼나? 시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삽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 낡고 녹슨 어린애의 부삽이었습니다. 아마 어린애의 소행으로 생각됩니다. 부두사사가 그 부삽을 보관해두었습니다. 어린애라고? 좌절된 반동 세력들이 이른 새벽부터 아주 바쁘게들 움직이는구나. 그래, 테러에 실패한 폴리네이케스의 지지자들이 도시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어. 그런 짓들을 하면서 신들의 예의를 운운하고 내 정치적 이념에 반하도록 사람들을 종용하겠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민들이 끌려다니면서 피해를 보게 내버려둘 순 없지. 조나라고 했나? 병장 전하! 각하, 제 의무는 다 했습니다. 듀란 병장은 발이 아프다고 반시간쯤 앉아 있었습니다만 저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또 누가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발견 즉시 사다리 타기를 하고 제가 왔습니다. 잘 들어. 교대 시간을 2배로 연장하고 교대병은 그냥 돌려보내고 시체 곁에는 자네들만 있고 한마디도 해서는 안 돼. 아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누군가 폴리네이케스의 시체에 흙을 벅벅하는 소문이라도 돌게 된다면 부두사사를 포함해서 자네들이 다 엄중 문책할 거야. 알겠네? 맹세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각하, 다른 사람들이 벌써 교대병들에게 말을 했다면 각하, 저에게는 애가 둘이나 있습니다. 막내 놈은 아직 걸음마도 못했습니다. 각하, 얘기를 했다면 다른 놈들인지 제가 아닙니다. 저한테 그렇게 증언을 해주십시오. 각하께서 제 증인이십니다. 각하께서.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어서 가. 교대병들은 아직 안 왔어. 다행이다. 야, 얘기 잘했어? 부두사사 도망갔어. 뭐라고? 도망갔다니까. 네가 달려가고 한참을 뚱마려운 강아지처럼 쩔쩔매다가 나한테 아는 곳으로 도망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지금 반군이 되겠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나이 역겨운 냄새를 더 이상 맡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저쪽으로 도망갔어. 야, 그러면 잡으러 갔어야지. 그럼 시체를 누가 지켜? 보고를 하러 왔어야지. 다른 병이 있다고. 그럼 시체를 누가 지키냐고. 부두사사가 도망가게 내버려두면 우리가 처벌을 당할 수가 있어. 그래.
저희가 잡아오지. 아, 야, 부두사한테 나도 홀딱 넘어갈 뻔했어. 뭐라는 줄 아냐? 정치적 문제가 생기면 말도 안 되는 스캔들을 퍼뜨려서 국민의 눈가기를 멀게 하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수법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또 쓴다는 거라면서. 그 국민을 아주 돼지 취급을 한다고 시체를 방치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일이냐며 그러더라고. 틀린 말은 아니지. 나도 잠깐이나마 고민을 좀 했어. 야, 부두사사 역시 달변가야? 야, 너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 어? 어차피 아르고스는 무너지게 돼 있어. 각각해서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의원들을 부추겨서 전쟁을 또다시 일으키게 만들 거라고. 다음은 못 사는 인간들이잖아. 아유, 겨우 살아남았는데 또 전쟁이 터지면 진짜 어쩌냐? 살아남아도 문제지.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야, 넌 아직 싱글이잖아. 나 내가 둘이나 있어. 야, 그러니까 이건 썩을. 야, 전쟁을 치른 군인한테는 뭔가 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급여를 인상해 준다거나, 보급금을 더 넉넉히 준다거나. 정말이지. 이 전쟁 전보다 더 살기가 퍽퍽해졌어. 물가는 치솟고, 잘 사는 놈들만 잘 살고, 언론은 통제당해서 나라가 썩어가고. 참, 말 많네 진짜. 존나 많아. 야, 그나저나 각각에 갔던 일이나 말해봐. 우리 죽이겠대? 다행이 아니야. 다행이다. 하지만 반은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 마갈놈의 시체가 거꾸로 덮였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린 죽고 아니면 살아. 야, 그거 우리만 알고 있잖아. 나, 너, 부두수 이렇게 돼? 아이씨, 야, 부두수 찾으러 갈까? 그럼 시체 누가 지키냐? 아니 나한테 그래. 아이, 부사사가 갔어야 되는데 망할 놈이 사다리 타기만 아니었어도. 아, 국정이 같은 녀석 보는 걸 어떻게 조지지? 존나 화나네. 야, 그거 말고 다른 얘기는 없었어? 근무 시간 9배로 연장하래. 이런 개이다! 야, 우리가 새벽 2시부터 근무를 섰는데 그럼 얼마나 더 쓰라는 거냐? 아이씨, 왜 하필 우리 근무 시간에 이런 일이 있는 건데? 그리고 군인 임무가 시체를 지키지 말고 능선을 타고 넘어오는 첩자, 강물에 흘러들어온 간첩, 군사시설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씨, 겨우 시체 따위나 지키려고 내가 군인이 된 게 아닌데. 한나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본인 분풀이를 하려고 시체를 들판에 내팽개치고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건들지 말라고. 야, 건드리면 돌로 쳐 죽인다고? 이 시대에 돌로? 이게 뭐야? 이게 씨발 나라야? 야, 조용히 해. 누가 듣겠어. 죽으라고 해! 거리에서 외쳐! 죽으려거든 혼자 죽어. 난 안 돼. 내가 둘이라고. 에휴,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애를 둘씩이나 낳고. 꺼야지. 야, 좋은 생각이야. 담배값도 오르고 술값도 오르고 안 오르는 건 우리 월급이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런 의미에서 담배. 아이씨, 담배값이 올랐다고. 빌려달라고 이 자식아. 태배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바쁘나? 알았어. 생색. 아, 이게 내가 내 눈에 이거 헛게 보이네 이거. 무슨 말이야? 아, 시체 앞에 뭐가 또 아른거려. 아니, 시체 앞에 또. 아유, 들개 새끼가 온 거겠지. 아니야. 저건 들개가 아니야. 그건 뭐야, 뭐 부부싸서라도 아니야? 야야야, 저 맨손으로 땅 두개 파고 있어. 야, 저 사람이야. 야, 조이. 야, 이번에 진짜 잡아야 돼. 어? 방금 우리 죽음이라고. 테러범을 현장에서 포박했습니다. 제가 근무지로 돌아가서 범인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담배 한 가지 물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인연이 여우새끼 마냥 흙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쥐도새도 모르게 다가가 인연을 잡으려고 하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저한테 덤벼들었습니다. 마저 끝내내려면서 악발이 쓰는 겁니다. 아, 저 병장 지랑입니다. 어째서 네가 여기에 있냐, 안티고네? 시체 옆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전하, 바로 제가 체포했습니다. 보상을 주신다면 하사 진급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녀석 그 시체 옆에 갔냐 안티고네? 시체를 흙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렵하게 저는 오른쪽, 조나는 왼쪽을 잡고 거기 가지 말라고 말했잖아. 너 포고를 몰랐니? 인연이 뭐라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너한테 안 물었어! 자네들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올게. 거기서 시원한 물도 한잔 하고. 알겠습니다. 만일 포상을 주신다면 아내 몰래 받고 싶습니다. 말해봐라 안티고네. 너 내가 시민들한테 포고를 청구한 거 몰랐어? 심플하게 대답해.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지난밤 첫 번째도 너였냐? 네. 홀리네이 캐스 오빠의 부사고요. 너 이 일을 누구랑 계획했어? 아무하고도요. 그럼 혹시 길에서 마주친 사람 없었니? 갈 때나 올 때나. 안타깝게. 확실해? 그럼 너 지금 곧바로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그러니까 너는 오늘 아파서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저 병ፈል은 내 손에서 처리할 테니. 제가 오늘 밤 돌아가면 다시 그곳에 갈 텐데요. 근데 대체 뭐 때문에 그놈의 시체를 묻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냐? 그건 신들의 법이고 제 의무입니다. 내가 금지했는데도. 매장당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죠.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삼촌이 신이 아닌 것들. 그놈은 반동분자 테러범이야. 한 인간이면 내 오빠였어요. 신들도 시민들도 들판에서 시체가 썩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삼촌만 빼고요. 너 광장에서 내가 포고 선포하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지? 네, 너 누구라도 그 시체에 손을 대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한 거 너 알아 몰라? 알고 있어요. 너 혹시 네가 법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오이디푸스의 딸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고 룰이야. 아무리 그렇게 합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감히 신들의 법을 어긴 거니까 난 그 법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런 법을 만들지 않으니까. 넌 지금 내가 널 처벌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이러니 내 신념에 먹칠을 하기 위해서 저 네 구석에 처박혀서 구린내나 풍기고 있는 반국가적 자산가들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넌 네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서 내가 널 손대지 못할 거라는 것까지 계산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나 보구나. 아니요. 오히려 날 죽일 거라고 확신했었죠. 너한테 네 아버지의 오만함이 보인다. 오이디푸스의 오만. 내가 널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넌 죽음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지. 아니 뭐 오이디푸스 가문은 평범한 인간의 행복 따위는 하찮고 무의미해서 꼭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야만 만족감을 느끼기라도 하는 거냐? 국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체를 훼손시키고 가족들을 거짓골로 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 네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이제 더는 안 된다. 대외는 이제서야 온전히 건강해졌어. 지도자가 불안정하면 국민들도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 왕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국민들이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거다. 나는 아주 작은 야심으로 그래 이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수장이 된다는 거 낭만적인 모험을 하는 게 아니야. 직책을 따르는 거지. 직책에 따른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하는 거라고. 그럼 직책에 맞게 수행하시죠. 요즘 내가 얼마나 하루하루 피곤하게 보내고 있는지 아냐. 이 사사로운 감정들을 일일이 상대할 만큼 내가 한가하지가 않아요. 너도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고. 그쪽이 아니잖아. 너 내 말이 무슨? 난 진지한 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옮기면 그때부터 넌 테러범으로 분류될 거야. 네가 한 짓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때 나도 널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지금 입 다물고 그 짓을 단념한다면 살려줘. 하지만 계속 고집을 피우면 나를 수도 없을 방법이 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빠를 무도주러 가야 된다고요. 군인들이 흙을 들어다 파헤쳐놨잖아요. 소용없는 짓이야. 거기 이미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까. 뭐 네가 이렇게 다시 묻어준다고 해도 군인들이 다 파헤쳐 놓을 걸. 너 2번씩이나 붙잡혀올 셈이냐? 공개적으로. 그게 신들이 나한테 내린 직책이니까요. 자기 직책은 충실히 임해야죠. 안티고네. 너 그 종교적 내장에 무슨 진실성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꼭이 관 위에다가 흙을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눈물을 흘려야 망자가 진정한 안식을 취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 그 짓을 하지 않으면은 네 오빠가 부천을 영원히 방황이라도 한다고 믿고 있는 거니? 그 형식적인 관습과 의식을 한번 금지했다고 해서 넌 지금 네 목숨을 걸고 있어. 너 아직도 사춘기야? 사춘기 소녀의 무서움을 잘 아실 테세요. 똑바로 대답해. 대체 왜 이러냐? 아니 뭐 무슨 내 반대자라도 선동하려고? 이런 대화는 너무 피곤하네요. 역겹기도 하고요. 그 아버지 그딸 아주 고집이 세고 막무가내. 제 제식으로 사춘기가 분명해. 날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 해를 취급하지 말아요. 삼촌은 폭군이니까요. 넌내 누나의 딸이야. 내 조카.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난 네 삼촌이라고 네 혈육이야. 그러니 내 말대로 집에 둬. 공정하지 마세요. 나처럼 하세요. 당신의 직책에 맞는 일을 하시라고요. 당신이 말한 포고대로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뭘 기다리시는 거죠? 너 아주 네가 법을 어겼다는 게 자랑스러운 모양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를 면전에서 모욕할 셈이냐? 내 명령을 모조리 무시하고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법을 어긴다면 이 국가 전체의 질서가 무너진단 말이다. 네가 내 딸이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죄값은 피할 수가 없었을 거야. 네 언니도 너랑 공범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수가 있어. 명장! 병장 출동! 있으면 애를 이리로 데리고 와. 알겠습니다. 그쪽이 아니잖아! 있으면 애가 구석에 처박혀서 꼭 미친년처럼 혼자서 흐느끼고 있는 걸 봐. 이 죄의식이라는 걸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 얼굴에서부터 그 가증스러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말이다, 너 정말로 역겨운 게 뭔 줄 아냐? 그건 범죄를 저지르고도 너처럼 뻔뻔한 납작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럼 나만 죽이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게 최선일 수도 있겠지. 도대체 뭘 기다리시냐고요. 어차피 삼촌은 제가 어떤 말 해도 듣지 않을 거죠. 난 내가 해야 하는 일 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의 삼촌 같은 폭군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겠지만 난 아니니까요. 야, 태백 사람 그 누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삼촌 앞에서만 입 다물고 있는 거라고요. 하! 너 지금 민심을 왜곡할 셈이냐? 부끄럽지도 않니?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을 기리는 게 왜 부끄러워야 하죠? 그럼 그 사랑하는 오빠가 죽인 다른 놈, 그놈은 네 오빠 아니야? 제 오빠죠. 그럼 넌 그놈은 모욕하고 있는 거겠네. 둘 중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걸요. 네가 지금 둘 다 똑같이 반역자 취급을 하고 있잖아. 에테오클레스는 테러범인 폴리네이케스로부터 나라를 지키다 싸우다 죽었으니까 이건 엄연히 다르지. 반역자든 아니든 그들은 함께 죽었고 서로 피를 나눈 형제였어요. 그래, 맞아. 하지만 에테오클레스는 지키다가 죽었고, 그리고 그놈 폴리네이케스 그놈은 이 나라를 침략했다 죽었어. 죽은 사람은 마땅히
거기선 가치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적은 죽어서도 적이지. 아니요. 삶의 본질은 사랑에 있지 증오에 있지 않아요. 엄마, 이 작은 우리, 넌 내가 널 못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너 너무 이용하지는 마. 만약 내가 정말 진짜 폭군이었다면 벌써 애저에게 이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동굴 속에 처박아서 사지를 철통으로 다 조여놨을 테니까 언제까지 날 깔보고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릴 거야. 난 널 살려주고 싶어. 널 정치의 재물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가 않단 말이다. 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야, 뭐 네 오빠의 가련한 마음, 저 사막 한가운데서 썩어가는 그 시체, 지금 너를 이렇게 흥분시키고 있는 이 비장한 얘기들 있잖아. 이거 다 그냥 한낱 정책 문제에 불과해. 아니 뭐 그래, 그 햇볕에 썩어가는 그 고기 덩어리가 너만큼 내 비위는 뒤집지 않는 거 아니? 아주 그 냄새가 내 간장을 다 뒤집어놔. 정말로 몸소리가 쳐지지만 그래도 난 창문은 안 닫을 거다. 왜? 내가 다스려야 할 이 사나운 놈들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냄새가 최소한 이 탭에 한 달 이상은 악취를 풍겨야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 오빠 꼴린데 케이스, 그놈의 그 썩어가는 시체만 하더라도 무너진 탭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당신의 그 굴욕적인 평화, 야만적인 질서가 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도통 이해하려고 들지라. 난 그래도 널 이해하려고 애썼다. 아니 누군가 한 사람쯤은 이 탭의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누군가는 배를 이끌고 가야 선장이 돼야 하잖아. 자, 폭풍을 맞아 사방에서 물이 새어들어오고 있는 배가 있어. 그 배는 빈곤, 무지, 범죄로 가득 차 있어. 근데 키가 막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도 선원들은 아무도 이걸 수습하려고 들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화에만 정신이 팔려있지. 자기가 탈 뗏목만 만드는데 정신들이 없다고 돛이 찢어지고 돛대는 부러져 나가는데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그저 눈앞의 사소한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함께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다. 난 그 밀려드는 파도에 맞서서 이 배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 누구든 그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처단할 것을 명령해야만 하고. 내 말 이해하겠지? 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 있고 내 오빠를 묻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요. 아니라고 하기는 쉽다.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죠. 아니라고 하기는 쉽다. 하지만 예라고 하려면 나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땀을 흘려야 하니까 아니라고 하기는 쉬워. 그 말이 설령 목숨을 앗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기는 쉽지. 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정말로 비겁한 짓이냐. 아니라고 하는 말은 너 같은 우리 지어낸 말이야. 너 나무가 땅에서 흘러오는 이 수액을 거부하는 거 아니? 너 그런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짐승들은 말이야, 적어도 단순하고 선하고 굳세기라도 해. 그들은 질문도 없어. 의심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야. 앞에 놈이 쓰러지면 뒤에 놈이 이어가고. 모르겠어? 짐승? 그래요. 그래 왕으로서 인간이 겨우 짐승보다 못하다 뭐 그 말입니까? 한 놈 시체는 그 사망 한가운데서 썩어가고 다른 한 놈의 시체는 대리석 무덤에 그냥 편히 누워서 잠자고 있어. 두 놈 다 우리를 교묘히 속이면서 지 욕심만 챙기다가 결국 서로 목을 찔러서 죽인 시앙나란 놈들인데 난 국가의
나라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두 놈 중에 한 놈은 영웅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네, 그래서 걸어 들어간 거야. 시체를 찾으러 그 지옥도 전차와 군함만에 짓뭉개진 산더미같이 쌓인 그 시체 더미 속에서 이상하리만치 서로 아주 뒤엉켜 붙어있는 두 시체가 있더구나. 그 두 녀석이 그렇게 서로 부둥켜한 거 그 진짜 오래간만이었을 거야. 근데 그게 또 마지막이 돼버렸잖아. 그 뒤엉킨 동물 자체가 알아볼 수도 없는 그 시체 중에서 이 좀 온전한 거는 수습했고, 그리고 나머지 그냥 거기 버려두고 썩게 내버려두라고 내 명령했어. 왜? 두 놈 중에 한 놈은 이 나라를 위한 영웅이었어야 했으니까. 나도 몰라. 누가 버린내게 쓰고 누가 에테오피를 쓸지, 내가 그 수습해온 고기 덩어리에 위해 대체 누구 건지 그런 건 애초에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그 시체로 당신의 욕심을 채운 거예요. 여기 이제 손안에 이 생명이라는 소중한 보석이 쥐어져 있어. 왜? 네가 스스로 버렸으니까. 야, 이거 너무 아깝지 않냐? 아니, 이런 일에 너의 이런 소중한 보석을 잃는다는 게, 아니, 나는 좋겠어. 네 생명줄을 쥐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행복해 보여? 그래. 내가 네 나이였으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나도 너처럼 희생하려고 했겠지. 내가 너처럼 창백하고 말라서 아무런 힘도 없던 어린 시절의 나였었다면 나도 너처럼 희생하려고 했을 거다. 앞뒤 분가 못하고 온갖 핑계, 사상, 이념 다 가져다 붙이면서 그냥 나 자신을 희생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겠지. 하지만 안 피곤해. 그냥 하려고 해. 움켜쥐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게 둬. 그리고 너의 이 소중한 도시 좀 더 같이 행복한 길에 걸어라. 행복하고 별거 아니다. 즐겨 읽는 책, 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어린애들의 웃음소리, 달콤한 와인 한 잔, 여행, 사랑, 이런 게 행복이야. 이게 바로 너의 인생이지. 행복한 인생. 소박하지만 실속있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내 행복을 위해 누군가 죽도록 내버려둬야 할까? 그게 행복한 인생일까? 기쁘는 거야.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네요. 당신이 말하는 그 행복한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목숨을 구하려면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그게 당신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인가요? 너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그 입 그만 닫아라. 당신이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엇인지 만능하려고 있는 15아이같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시는군요. 당신은 알던 예민하고 패배라고 하는 큰 배를 이끌고 있지만 그 배가 들어올 수 없는 나라에서 내가 왕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그 행복? 그건 당신 몸뚱이에 지방만 늘릴 뿐이죠. 자! 왜 말을 못하게 해요? 내 말이 옳아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옳다는 것을. 당신 눈이 말해주고 있는데 인정하기 힘들겠죠. 그 알량한 행복을 개가 편하게 움켜쥐듯 잡고 있어야 하니까. 네 행복이기도 하다 안티고네. 당신들의 그 구역질 나는 행복, 어떻게 해서든 움켜쥐려고 하는 당신들의 그 욕심이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않고 다 핥아먹는 개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결국 유행을 바라며 살아가겠지. 하지만 난 신 앞에 깨끗해졌어요. 난 그런 삶을 거부하니까. 만약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소리 질러라. 오이디푸스의 딸아, 아주 악을 써. 네 아버지의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로? 그래요. 그의 시민 앞에 결백한 채로 죽었던 그의 목소리로. 당신은 정책적인 이유로 폴리네이켓을 묻어선 안 된다고 말했어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한 달 동안 나 도시의 그 썩은 애를 풍겨야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정책과 상관이 없어요. 말해봐요. 왜 내가 오빠를 묻어선 안 되는 거죠? 그게 내 명령이냐? 당장과 싸움하는 왕의 명령일 뿐!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점점 더 추해질 뿐이야. 그래요? 난 추해요. 우리 아버지도 추했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사실을 확실히 알 뒤엔 아름다워졌죠. 그리고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때 내 아버지는 정말 평화로운 미소를 띄우며 아름다워졌어요. 반면 당신은요? 자, 당신 자신을 봐요. 당신의 그 얼굴, 행복의 후보자들의 가엾고 불쌍한 낙자, 추억은 당신들이에요. 당신들의 그 뱀 같은 눈, 썩은 행복을 맞는 코, 탐욕을 담은 입, 모든 추억들이 두드려져 있네요. 내 손가락 사이에 흐르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당신 손에 묵혀지려고 하는 이 썩어버린 부정물 따위라고요. 아니야. 각하! 이스맨을 잡아왔습니다. 있으면은 너 감히 내 집에 숨어서 몰래, 그러니까 내 뒤통수를 치려고 둘이 계획한 거냐? 대답해! 네, 함께 계획했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저 혼자 계획한 게 맞아요. 언니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땐 거절했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너 혼자 위험하게 둘 순 없어.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개죽음을 당한 사람에서 무서워하고 숨었잖아. 의도가 뭐야? 날 그렇게 미워하지 마. 나도 혼자 힘들었어. 나도 너와 함께 여기롭게 죽을 거야. 언니가 왜 죽어? 이 일은 나 혼자서 했어. 그리고 언니 명예로울 자격이 없는 거 알잖아.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겠어? 난 네가 필요해, 안토니. 홀리데이께서 오빠는 죽었고 널 신경 쓰지 않았어. 언제나 우리한테 낯선 사람이었잖아. 잊어버려. 오빠들이 우리를 잊었던 것처럼. 그 영혼이 무덤없이 혼자 방황하게 내버려둬. 넌 언제나 이렇게 모든 것을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넌 너무 어려워지고 언니랑 함께 있자. 내가 살 수 있게 도움을 줄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잘못했다고 빌면 언니 목숨이나 구해. 내 죽음을 동경하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 혼자 살아남는 이 같이 죽을 거라. 그거 허락해줘. 싫어. 내가 죽기로 결정했을 때 언니 살기로 했고 우린 그때 끝났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제 네 뜻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깨달았어. 나도 너랑 운명을 함께 할 거야. 안 돼. 언니 살아. 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정신이 나갔네. 둘 다. 한 애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고, 다른 한 애는 쟤는 그냥 이상해. 그럼 이런 상황에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안티고네를 죽일 거면 저도 죽이세요. 있으면 너 안티고네한테 단단히 세뇌당했구나. 삼촌, 당신 아들의 약혼자잖아요.
같이 약혼하면 되지. 여자는 많아. 둘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을 범죄자랑 결혼시킬 수는 없다. 아까 나 이놈의 이 신물나는 결혼 얘기인데 정말 지긋지긋해. 저 결혼 전에 민낯을 들켰으니까 망정이지. 정말 아드님에게서 안티고네를 빼앗을 생각이십니까? 자네는 내 명령에만 따르도록 해. 저 두 애를 끌고 가서 당장 가두고 엄중하게 감시. 너희 둘 철창 속에서 너희가 어떤 위치인지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 너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말이야. 끌고 가. 잠깐! 안티고네와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을 잠시 주세요. 꼭 이렇게 고집을 부려야겠니?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네가 뭐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지, 너희 오빠들의 추악한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어떤 사건인데요?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이 정의롭지 못한 이야기를 알아야겠지. 네가 기억하는 오빠들, 네 기억만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 폴리네이토스, 여느 논팽이처럼 매일 술에 쩔어 있고 이 여자 저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많은 돈을 노름에 탕진하는 것만이 능사인 불황배였어. 한 번은 얼마를 잃었는지 잔뜩 술에 취한 몰골로 나타났어. 너의 아버지에게 너에게 돈을 요구했지. 그 부탁을 들어줄 리 없었던 너의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했어. 그러자 폴리네이테스는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어. 거짓말. 그 주먹이 너의 아버지의 얼굴을 휘었었어. 코에서는 코피가 흐르고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었지. 그런데 폴리네이테스는 한쪽 구석에 서서 비웃는 낯으로 너희 아버지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워오고 있었어. 그럴 리 없어요. 너희 아버지는 그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어. 너희 오빠는 바로 아르고스 군에 도망쳤지. 아르고스 군에 가담하자마자 왕권을 물려주지 않는 너희 아버지를 죽이려 들기 시작했어. 암살기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붙잡힌 하수인들은 언제나 폴리네이케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했지. 암살기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을 때 에테오클레스는 테베를 제일 고액에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아 넘기려고 했어. 도대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왜 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일에 너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안티고네, 나도 숨 잡혔으면 너처럼 행동했을지 몰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한 남자의 아내도 되어보고 아이들의 엄마도 되어보고 그렇게 내 아들 하이몬과 하이몬을 닮은 그 아이들을 낳고 날마다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으면 해. 행복. 내 행복은 어떤 것일까? 안티고네는 어떤 행복한 여자가 될까? 매일매일 행복의 쪼가리를 찾기 위해서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할까? 전 제 소식을 행복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닙니다. 하이몬을 사랑하지 않는 거니? 사랑해요. 굳세고 젊은 하이모를 사랑해요. 저처럼 믿음 믿고 만족을 모르는 하이모를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그 낡은 계단을 그가 걸어 올라가고 있다면, 만약 하이몬이 모든 것에서 예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그때 전 하이몬
것은 나한테 반항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해. 그 구실이 무의미해지니까 또 다른 구실을 찾아낸 거지. 안티고네를 죽이면 우리 몇 세기를 두고 그녀의 죽음에 대한 흉터를 갖게 될 거예요. 하이몬, 너도 내 최종 판결을 듣고 온 거냐? 네, 아버지. 에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온 거냐, 아니면 내 판결에 증오심을 품고 온 거냐?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 결정을 따라야죠. 그래야지. 부모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한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셨죠.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는 결혼은 저도 원하진 않지만. 좋아. 거기까지. 하이몬, 부모들은 말이다. 언제나 자기 자식이 충직하고 순종하고 애비의 적은 증오하고 또 애비의 친구는 지지해주기를 기도한다. 만약 자식이 애비의 뜻을 저버리는 놈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저작거리에서 비웃음이나 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이몬, 여자 때문에 이성을 잃지 말아라. 안티고네는 국가를 향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어. 내가 그 애를 그냥 살려준다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내 집안의 범죄자를 그냥 용인하고 묵인한다면 어떻게 왕으로서 국가 전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겠어? 수백만 사람들을 다스리는 언이라는 건 필수적인, 그건 패배에서도 마찬가지. 국가가 왕으로 임명했다면 그게 누구든 그게 옳던 그르던 무조건 복종해야만 합니다. 무질서는, 복종하지 않는 무질서는 나라를 침몰시킨다. 네, 아버지. 제가 이성을 잃을까 경고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무조건 복종하길 바라는 그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안티고네를 동정해 방치된 시체를 묻어주는 게 옳은 일을 한 거라고 왕이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수군거리고 있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고 시민들을 아버지 편으로 만드세요. 의견을 번복하는 건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폭풍이 몰아칠 때 배의 돛을 팽팽하게만 한다면 배는 결국 뒤집혀요. 이제 너한테까지 정치적 전술을 듣고 배우라는 거니. 어린 놈이 감히.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법을 경멸하는 자를 옹호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란 말이냐? 범죄자라면 당연히 옹호하지 않았겠죠. 안티고네가 죄를 저질렀다면 아무도 변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사람들도. 범죄자가 아니다, 그 말이냐? 거리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만 빼고. 내 정치적 의견을 길거리 사람들 의견에 기초한 적은 없어. 이 나라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음성은 내 음성 하나뿐이야. 한 사람의 음성으로부터만 명령을 받는 나라가 나랍니까? 왕이 곧 국가야. 내 책임이고 내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그럼 아무도 없는 사막에 가서 통치고 나발이고 하세요. 이 자식이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아버지 제정신 아니세요. 정말 걱정돼요. 그래? 아, 이게 지금 날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 애비를 적대시하면서. 아버지는요? 지금 정의를 공공연하게 적대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의를? 내가? 야! 국가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자는 게 그게 국가의 지위와 명예가 도덕적 감정을 짓밟을 때 야, 이 바보 멍청꾸리 이 똥개 같은 새끼야!
계집애 아들이 수단이 아주 말끝마다 그녀를 위해서 내뱉는 말이구나. 너 좋아. 안티고네가 죽던 살든 너 걔랑 절대로 결혼 못할 줄 알아. 안티고네를 혼자 죽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죽음은 또 한 생명의 죽음을 부를 테니까. 또 한 생명에. 너 지금 감히 애기를 협박하는 거냐? 무질서가 아버지의 계획이었네요. 무질서한 것은 책망을 받아야만 하죠. 너야말로 무질서한 놈이라구나. 아버지만 아니라면 아니라면 미쳤다고 했겠죠. 닥쳐라! 바보 멍청한 개인한테 미친 새끼야. 차라리 제가를 불리세요. 이야기 될 거야. 이거 행동하는 거. 그 누구도 날 반박할 수 없어. 난 누구에게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단 말이야. 날 뒤질 수 없어. 그래. 너 똑똑히 봐. 네가 문 앞에서 지금 당장 그녀를 싹 찢어버릴 테니까 그녀를 끌고 와. 안티고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는 제 얼굴 보지 못하실 거예요. 아버지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역겨운 짓거리 계속하세요. 너 거기서 거기 앉아! 아이고! 아까 아드님께서 잘못되기라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가 아무리 날 떠봤자 저 두 년의 목숨을 구하지 못할 테니까. 자매를 둘 다 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어? 시체를 덮은 년만, 그년만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남떨어지에 데려가서 거기 있게 둬. 그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동요하진 않게 최소한의 식량은 제공하도록 하고 거기서 죽음의 신들께 기도드리다 보면 알게 되겠지.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게 산자의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어서 명령을 실행해. 내 명령은 다 들었게. 절벽에 데려가서 거기 혼자 있게 둬.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이 여자의 죄에서 우리는 깨끗하다. 난 이제 그곳으로 페르세포네가 지하의 훈령들을 맞이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난 다시 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그리고 사랑하는 폴리네이키스. 그를 가장 사랑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위에 재주를 부어주고 흙을 뿌려준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받은 보상은 명을 다하기 전에 죽음으로 이끌려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난 신 앞에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는 그것을 죽음으로써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나를 심판한 크레온에게 있다면 그도 나와 똑같은 형벌을 받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테베여, 조상의 신들이여, 테베의 통치자들이여, 여러분은 이제 불행한 왕가의 마지막 딸이 죽음으로 이끌려간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왕님 혼자 여행하게 날씨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러셨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왕께서 오시기만 기다릴 수가 없어 눈을 크게 뜨고 달려왔습니다. 중요한 소식이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내 귀는 두 개니까. 난 언제나 당신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자리에 계시겠죠.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왕께서는 지금 날카로운 가리에서 춤을 추듯 아주 위태롭습니다. 무슨 뜻이죠? 수많은 공포를 예언했던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 소름이 돋는군요. 미래를 예언하고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나의 일이죠. 저는 매일 신들과 만나는 그곳에서 괴로움의 비명을 지르며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스테릭한 휘파람, 날개가 막 부딪히는 소리. 나는 그들의 피 묻은 무리가 떨어지는 발톱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그 생각은 나를 괴롭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바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밝은 불빛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제단 위에 놓인 넓적한 고기 덩어리에서 불결한 액체가 끈적하게 흘러내렸고 타지 않은 잿더미에서는 지글지글 거품이 일었습니다. 알 수 없는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녹아내렸습니다. 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이제 그곳은 부패한 우물들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온 당신께서 이 새로운 재앙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오물들은 들깨와 까마귀가 물고 온 폴리네이케스의 내장 조각입니다. 가장 풍란 육체는 아직도 매장되지 못한 채 모욕되고 있으며 신들께서도 역겨워 제 기도와 희생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새들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피와 악취로 얼룩진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요 말이시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본인이 한 일을 인지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본인의 아직으로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머저리입니다.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있겠습니까? 폴리네이케스의 유해에 복수하는 짓을 그만두십시오. 이미 죽은 자를 욕보이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영광스러운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소식이라는 건가? 왕께서는 내 오랜 친구이시니 난 진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쟁이들은 사고 파는 걸 좋아하지? 너희 그냥 장사꾼에 불과해. 안 돼! 그 들짐승들이 내장 조각을 한 점 한 점 물어나른다고 해도 난 내 판단을 번복할 생각이 없어. 헤이레이샤스! 그래!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 제 발에 걸리든 돌부리에 걸리든 누군가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겠어. 하지만 난 그딴 거 무섭지 않아. 난 내가 만든 법을 철회할 생각이 없단 얘기야. 너 신앙인이 고깃덩어리 나불거리면서 사리사욕이나 챙길 수 있었다면 그만 돌아가. 성숙한 판단은 보화를 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좋은 조언은 그 어떤 재물보다 가치가 있는 법이지요. 나쁜 증거는 현명한 사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더 이상 장사꾼하고 할 얘기 없어. 가! 나의 예측이 틀리고 부정하다고 면전에서 날 모욕하시는군요. 왜? 점쟁이들은 그저 이 손아귀에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기꾼이기 때문이지. 왕들 또한 탐욕스럽지요. 네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잊은 건 아니겠지? 내가 바로 왕이야. 당신이 왕이 됐지. 네, 조언. 맞아 몇 번은 맞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아니야. 사실 난
냄새와 통곡이 가득하겠구나. 내가 내 수담했다고 생각하나? 내가 돈 때문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래요! 넌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 조각가마귀가 길거리에 떼지어나고 또는 시체 조각들을 백복하게 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역겨운 냄새를 맡을 것이다. 그 일을 좀 믿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파미는 떠나게. 이제 저주의 대상 너다. 그래요! 신들의 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길 기대하십시오. 이미 재앙의 활수에 당신을 향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멀때처럼 서 있는 당신. 현명한 사람이라면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의 혓바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오. 그럼 이만 비극은 편리한 손끝만 까딱하면 사건이 벌어지고 벌써 면밀하게 짜여 기름칠이 잘 되어 있다. 죽음, 반역, 슬픔이 정갈한 음식처럼 마련되어 있다. 비극은 조바심이 없고 무엇보다도 비극은 안정적이다. 희망, 더러운 희망 따위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결국 쥐새끼처럼 잡혀왔으니 서러움이나 불평 따위 있을 리 없다. 해야 할 말, 하지 못한 말, 몸이 닳도록 울부짖는 소리만 있을 뿐. 무슨 일인데 그렇게 다급한가? 보고해. 안티고네를 끌고 낭떠러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하이몬 왕자님께서는 저희를 막아서고는 안티고네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각하의 명령으로서 왕자님께 맞섰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몸짓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안티고네를 설득하려 하였지만 강한 신념으로 무장한 안티고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안티고네는 벼랑 끝으로 몸을 돌렸고 하이몬 왕자님께서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통곡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크레용과 그께서 혼비백산한 얼굴로 나타나 소리치셨습니다. 하이몬! 위험해! 그러다 떨어지겠어. 이리로 와. 이리로 오래도 제발 부탁이다. 왕자님께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의 눈빛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왕자님께서는 가깝게 천천히 다가온 듯 하였지만 갑자기 방향을 돌려 안티고네가 떨어졌던 곳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듀랑 병장은 자기 목숨을 건지려 불행락을 쳤습니다만 저는 군인으로서 끝까지 제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에오릴게 왕비님께서
총으로 자신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알겠다. 그만 가보도록. 죽을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나 그 반대되는 신념을 가진 사람, 또 아무런 신념이 없는 사람까지도 그 이유도 모르는 채 거미줄에 걸려 죽어버렸다. 두 아이를 나란히 눕혀놓았다. 아이들은 결국 평화를 찾아 첫날 밤을 치른 다음 날 두 연인처럼 다 끝났다. 모두 잠들었고 잠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 몇 시지? 4시입니다. 4시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내가 계획가 있습니다. 참석해야지. 참석해야지. 그레오는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히라피그 완지군이가 출현한 이래 3000년, 누군가는 그 분별을 깨우쳐주기 위해 부단히 앞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든 혁명이라고 부르든 지하 저항 운동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 원동력은 하나입니다. 즉 그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구급률이 존재한다는 열렬한 신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폭군에 대항하여 신의 편에 서거나 부정에 항거하여 순결을 지키는 편에 선다면 당신의 이름은 안티고네입니다. 오늘 밤 죽지 않아도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녀는 눈부신 속도로 멀어져 갑니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역할을 해낸 것이죠.